안녕하세요. 교육 대프로젝트 에듀콘서트 배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꿈과 희망의 교육 에듀콘서트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뭔가요? 교육은? 교육은 뭐라고요? 예, 좋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천은 말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행동에 옮겨야만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기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작은 실천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를 불러일으킨 미리네 운동의 주역입니다. 대학생 소셜 디렉터 이정준 단장을 모시고 실패가 가져온 내 삶의 나비 효과라는 주제로 아주 유익한 강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미리네 운동의 대학생 기획단장 이정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리네 운동이라는 소셜 캠페인을 통해서 지금 이 강연장에 서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 미리네 운동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제 삶에 굉장히 많은 실패 경험들이 있었고, 그 실패 경험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삶의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크게 제가 6가지 키워드를 나눠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실패, 그리고 두 번째로 열린 마음, 그리고 세 번째 시작, 나눔, 역전, 마지막 그렇게 저를 만들 수 있는 색깔, 이렇게 6가지 키워드로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고 이 프로그램 시청하실 분들이 아마 학부모님들이 주가 되실 텐데, 자녀분들이 뭐 고등학교나 그리고 대학교에 지원을 할 때 저 문자들을 많이 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합격자 명단이 없습니다. 저 문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4번의 불합격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즉 저는 수능을 4번이나 보고서 고려대학교에 어렵게 입학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입학을 하게 되었을 때 저의 실패의 원인,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잘났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합격을 했다, 그런 원인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왜 4번이나 수능을 보게 되었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뒤에 학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사진이죠. 제가 일부러 고른 사진이에요. 저거는 이제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집안의 친척들 중에서 공부를 좀 한다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많은 친척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온 집안의 기대를 받았고, 근데 그 집안의 기대들이 사실 저한테 굉장한 족쇄이자 저한테 굉장한 부담이 되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성적을 받았을 때도 조금 저의 성적보다 좀 부풀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예를 들면은 시험에서 3개를 틀렸습니다. 3개를 틀렸는데 3개를 틀린 것도 뭔가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3개를 틀렸는데 저는 3개 말고 1개를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얘기들이 한 해, 두 해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은 제가 실수로 틀렸다, 제가 뭐 컨디션이 안 좋았다, 뭔가 채점을 할 때는 잘못 나왔었다, 이런 얘기들로 저를 이렇게 변호를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한 해, 두 해 쌓이다 보니까 저는 원래 3개를 틀리는 실력의 아이인데 1개를 틀리는 실력의 아이로 스스로를 둔갑시켜버린 거죠. 그런 저에 대한 과장된 그런 생각들이 저를 옥죄었고, 그러니까 부담감에서 시작돼서 부담감, 그리고 저를 좀 포장하게 됐었고, 그 포장하게 된 것이 결국에 저의 실패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실패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해서 어렵게 고려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근데 고려대학교 입학을 하니까 동기들이 다 저보다 2살 혹은 3살 어린 친구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저를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많았고,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학교 생활을 되게 편하게, 편하게라기보다는 학교 생활 어떻게 친하게 그리고 동기들과 유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저의 고민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제가 먼저 아이들에게 다가서자. 약간 먼저 무릎을 낮춰서 아이들에게 친하게 지내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좀 더 편하게 다가가려고 했고, 제가 먼저 반말로 얘기를 하라고도 했고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라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게 됐고 그 친구들에게 제가 먼저 쉬운 형, 쉬운 오빠 이런 이미지가 많이 박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또 뭐였냐면 동생들이 지금도 저를 굉장히 많이 놀리는 그런 약간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학교 생활이 겪다 보니까 제 스스로에게 어떤 그런 생각이 쌓이게 됐냐면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진 아이다, 열린 귀를 가진 아이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지게 되니까 지금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제가 쿠픽이라는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아리는 뭐냐면요, 그 프로젝트를 어떤 주제의 프로젝트든지 제가 찾아내서 그 프로젝트를 스스로 해보고 저희끼리 해보고 그리고 비즈니스화까지 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동아리거든요.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뭐였냐면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였어요. 어떤 모든 소재의 주제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좀 부담스러운 주제, 저와 맞지 않는 주제라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지 이 동아리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금까지 스토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실패의 경험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 오늘 주제가 뭐였냐면 실패가 가져온 제 삶의 나비 효과이기 때문이죠. 네, 그 쿠픽이란 동아리를 만들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 동아리는 대체 뭐 하는 동아리인가? 보통 학교 내 동아리라면 보통 그렇죠. 경제신문 읽는 동아리라든지 아니 창업을 하는 동아리라든지 아니 뭔가 책에 대해서 읽고 독서 토론하는 동아리라든지 이런 스타일의 동아리들이 만들어지는데 저희 동아리는 그런 것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동아리였죠. 즉 다시 말해서 색깔이 없는 동아리라는 얘기가 들었었고 심지어 제 후배들 중에는 제가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아리 다단계 아닌가, 이 동아리 있으면 뭔가 빠져들게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소문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주위의 소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란 게 두렵고 시작이란 게 어렵다는 걸 누구라도 잘 알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 사회에서는 시작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좀 더 안정된 길을 가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시작에 대한 두려움만 극복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발전을 하게 될 수 있는지 잘 아시게 될 텐데요.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강아지가 지금 주인에게 가질 않아요. 이제 강아지가 입양된 지 얼마 안 된 친구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 지금 공감의 벽이 생겨요. 근데 보시면 올랑말랑하다가 밀당을 하다가요, 이제 어느 순간 잘 보시면 준비를 하죠. 그러다가 폭 안깁니다. 네, 이렇게 강아지와 주인 사이에도 공감에 가는 과정,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과정을 벽만 넘게 되면은 서로가 더 친해지고 서로가 더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즉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이란 거는 일단 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동아리를 만들게 됐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 그 프로젝트 중에 역전의 신과 미리네 운동이라는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이 강연장에 이 방송에 나오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광고입니다. 보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 3주 동안 KBS 1 공익 광고에 출연하게 됐었거든요. 한 2분여 정도 되는데 잠깐만 볼게요. 이것도 여기 순댓국 하나고요. 하나는 미리. 이거는 제 후배고요. 후배는 인터뷰랑 먹방만 출연했습니다. 네, 저렇게.
다 지금 미리네 가게에서 촬영을 한 영상들이에요. 그동안 생각했던 나눔의 길이라는 게 거창하고 되게 큰 돈이 필요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런 운동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작게 실행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이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들이 참여했던 사장님 저희 미리네 운동본부 대표님이십니다. 그 사장님을 통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옆에 가게 추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단골 손님들이 왔다가 좋다고 또 우리 동네에 또 착한 아저씨 있다고 또 소개시켜 주시고 네, 제가 저 미리네 운동에 동참하게 된 계기는 재작년 12월에 어떤 한 기사를 보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 미국의 스타벅스에서 쉐어 웜스라고 해서 맨 앞에 고객이 바로 뒤에 고객을 위해서 커피 한 잔 값을 구매해놓고 가는 그런 릴레이 나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일종의 프로모션 형태로만 진행이 됐었는데 그것이 캘리포니아주 스타벅스에서 총 108명까지 그 나눔의 그 릴레이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걸 보고서 저도 굉장히 자극을 받아서 저희 학교 근처의 카페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 카페에서는 릴레이 프로젝트로만 진행을 하다가 그걸 종료를 한 후에 5월 즈음에 미리네 운동 본부 지금 계신 김준호 대표님 만나게 됐고요. 그 대표님과 함께 지금까지 미리네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리네 운동은 그 전국 곳곳에 퍼져 있는데요. 그 전국 곳곳에 착한 소상공인 가게 주인분들이 자기도 나눔에 동참하고 싶다 하면서 그 직접 미리네 가게 신청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저 광고를 보고서도 지금 현재 한 200여 개 가게들이 또 신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뭐 미리네 운동은 뭐 저희가 뭐 돈을 벌거나 어떤 뭐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모임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생활 속에서 유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돈이 많으신 분들이 기부나 나눔을 할 수 있다는 편견이 있는데 그런 편견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뭐 떡볶이집, 분식집, 통닭집 아니면 뭐 그런 돈가스집 같이 저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게들도 나눔이나 기부 문화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맡은 역할은 제가 그 저희 학교 근처에 미리네 가게가 총 제가 직접 10개의 그 미리네 가게를 섭외를 했어요. 그리고 그 10개 미리네 가게들과 저희 학교의 제 후배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후배들이 직접 마케팅이나 어떤 뭐 프로모션 역할을 직접 해볼 수도 있고 직접 기부의 확산에 동참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미리네 운동 그리고 제가 쿠픽이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또 그 쿠픽이라는 동아리 취지가 프로젝트를 인큐베이팅하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네 운동 하나만 가지고는 쿠픽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없었겠죠. 제가 만든 또 하나의 동아리는 바로 역전의 신이라는 동아리인데요. 지금 역전의 신은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영상은 이거는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것 역시도 그 미리네 운동처럼 신문 기사를 보고서 그 자극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번 1억 프로젝트로 성장을 시켰는데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보면은 요즘에 페일콘이라는 게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페일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실패를 얘기하는 토크 콘서트, 실패를 얘기하는 강연회 이런 것이거든요. 많은 벤처 기업들이 창업을 하는 와중에 성공을 한 벤처 기업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성공 스토리가 아닌 실패 스토리는 굉장히 가치 있고 그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른 후배 기업가들이 많이 자극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쉽게 자신의 실패를 꺼내놓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실패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고 그리고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페일콘이라는 게 유행을 하는 기사를 보고 저 역시도 많은 자극을 받았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일콘이란 거는 뭐 창업이나 기업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실패를 겪게 되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수능을 4번이나 봤다는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그런 실패담, 특히 공부나 입시에서의 실패담을 많은 학부모님들, 많은 학생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역전의 신이란 이름의 페일 콘서트, 즉 실패를 이야기하는 콘서트를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저는 뭔가 공부의 신이 얘기하는 뭐 선후배 간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것이 아닌, 그리고 뭔가 실패를 얘기하고, 그리고 특히 요즘 학생들 역시도 그냥 공부만이 아니고 연애, 아니면 뭐 다이어트, 그리고 저희 대학생들이나 그 어른들이 겪는 고민을 다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역전신과는 무관한 영상인데요, 제가 실패와 관련된 작은 스토리를 가진 영상으로서 보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두산 광고죠.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창의적이라는 말을 듣진 않습니다. 저희 거 보고서 만든 줄 실패에 알았어요.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기 때문이죠. 창의적인 사람은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의 공포를 이겨내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미래다.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행기, 특히 라이트 형제 역시도 인류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겪었다고 하죠. 그리고 에디슨 역시도 그 전구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겪었고,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들은 다 실패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의 아이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방황을 할 수도 있고 사춘기라서 어머니 아버님께 대들 수도 있고, 지금도 저도 대들거든요. 근데 그런 대드는 것이 되게 나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다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고, 예를 들면은 어머니 아버지께 너무 막대했으면 이게 나이가 들고 나면 조금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이가 드신 부모님께 성인이 된 후에 조금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실패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실패를 바탕으로 한 역전의 신의 행보들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뭐 역전의 신은 그리고 작년에 한 13번의 강연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강연을 지속하고 있고요. 어느 강연장에서나 아니면은 어떤 뭐 홈페이지나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많이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히 저에 대한 스토리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수능을 4번이나 본 실패의 아이콘이었고요. 그 실패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후배들, 그리고 저희 동기들, 저보다 나이 어린 동기들에게 조금 더 먼저 다가가려고 했고, 제가 먼저 귀를 기울이려고 했고, 자세를 낮추려고 했고, 그리고 그런 동기들과 함께한 생활을 바탕으로 저희 열린 마음이 쿠픽이란 프로젝트성 동아리를 만들었고, 그런 프로젝트성 동아리의 틀 안에서 제가 저희 실패의 경험 바탕으로 역전의 신과, 그리고 제가 실패를 바탕으로 하면서 작은 사람들,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미리네 운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돌이켜 보면은 제가 잘났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그런 과거의 행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 그런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부모님들의 자녀들, 학생들에게 공부만이 아닌, 그리고 좀 더 자기만의 특기를 살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나 유재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자 자기들만의 공고한 색깔이 있습니다. 유재석 하면 겸손과 배려의 아이콘, 그리고 스티브 잡스 하면 혁신의 아이콘.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 공부를 잘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저희 학교나 서울대나 연세대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자기의 색깔을 찾지 못하고 자기의 적성을 찾지 못하면 가고자 하는 길이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공부를 못하거나 취업 못하게 되면 그냥 학원 강사나 하지, 이런 되게 안일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을 한다는 것은 비단 스카이 그리고 명문대에 치우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때 제가 사수를 했기 때문에 어렵게 학교에 왔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 과정에서 저의 학교를 얘기를 한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원래 공부를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여기에 선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님들과 학부모님 자녀들 역시도 그런 자기들만의 색깔을 가진 그런 아이로 키워주시기를 선배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기만 한 공부, 풀리지 않는 문제점, 속 시원한 해답이 있습니다. 공부의 길을 열어줄 에듀 콘서트 학습 코칭. 공부의 기술을 통해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구본근 학생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게으름을 피우고 휴대폰을 놓지 않았던 본근이가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을 기르고 요리사라는 꿈을 찾아 체험해보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꿈을 미리 체험해보면서 스스로 느낀 점이 많았다고 하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고 공부를 통해서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뢰했던 본근이의 고민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공부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보면 남은 거 뭐 있어요? 이연습하면 인데 뭘로 연습하는 거야? 집합. 집합. 그렇지. 4강 연습 문제랑 5강 연습 문제 해가지고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다시 풀고 모르는 거 체크하고. 이제 아이가 처음에는 공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피동적이긴 하지만 공부의 당위성을 좀 느꼈고 특히 이제 영어 과목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흥미를 가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법론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방법적인 면에서는 또 아이가 이제 장기보다는 단기 쪽으로 해서 공부를 해가는 방법은 아이가 좀 터득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근이네를 찾았습니다. 방에 들어가기 전 휴대폰은 거실에 놓아두는 본근이. 스스로 휴대폰도 멀리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기특하죠? 휴대폰은 물론 TV 보는 횟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합니다. 본근이의 자세는 썩 좋지 않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책을 가까이 한다는 건데요. 그 자체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시각 다른 가족들은 뭔가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경주 시내에 우리가 가볼 만한 곳을 한번 해가지고 가보죠. 그래. 자전거 타고. 공근이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을까? 가족들의 여행 계획에도 본근이는 책을 놓지 않습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듯 심각한 표정이죠. 뒤에 조건일 때 앞의 값을 전부 다 모은 게 1 집합이잖아. 그러면은 그럼 2를 넣었을 땐 여기 마이너스 하고 2를 넣었을 때는 식을 세워보라. 식을 세워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식을 어떻게 세워? 식 세울 수 있지. 좋은 집합 개수는. 본근이의 든든한 지원군인 형. 하지만 부모님에게 본근이는 늘 형과의 비교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본승이는 조심스러우니까 행동도 조심조심하고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 다 좀 하는 아이니까 그랬던 것 같고 본근이 같은 경우는 싫어요가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싫어요 이러니까 사실은 저는 본근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되게 많이 두려웠었거든요. 제 아이지만 이제 그 아이를 조금 품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각도로 좀 다가가려고 그렇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금도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좀 희망이 있고 좀 즐겁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 바뀔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 있다는 것 그런 게 점점 갈수록 더 많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가시 박힌 대화로 삐걱대던 가족의 하루는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아빠 이겼다. 내가 진짜 이건 바람 때문이야. 내일은 아빠랑 고생하러 가는 거야 2박 3일은. 걷고. 안 가. 안 가. 걷고. 생각해보고. 가면서
먹는 건 잘 먹을 수 있어 아빠가. 진짜? 먹는 건 잘 밤에 먹여줘. 치킨 시켜줘. 시켜주고 있어. 소고기도 해줘. 대신 걷는 거야. 알았어. 힘들게 걷는 거야. 먹는 건 아빠 잘 먹을 나 수 10시간도 있어. 걸을 수 있어. 밤에 치킨이랑 한우만 됐다. 알았어. 본근인의 새 부자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세상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부모와의 교감과 서로 공감하는 대화는 여행이 주는 자연스러운 선물입니다. 놀이와 배움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행을 통해서 본근이는 오늘도 성장합니다. 이해를 좀 더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근이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이제 다 대답을 안 하면 끝까지 그렇게 컨트롤 했었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얘가 막 화를 내고 있으면 저희 좀 참고 좀 기다렸다가 한 5분이나 10분 뒤에 다시 얘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대화가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아이가 그렇게 해서 자기의 꿈을 생각하고 자기의 목표를 가지면 그걸 꾸준히 끝까지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본근이의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요리사가 꾸민 본근이가 가족을 위해 처음으로 요리를 선보이려고 하는데요. 지난 며칠 요리사 체험을 하며 주방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중에 실력 기본이에요. 오늘 유감없이 발휘할 생각입니다. Don't worry. Be happy. 재료를 다듬는 손길이 제법 그럴듯하죠. 본근이가 선보이는 메뉴는 스테이크라고 하는데요. 우와,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역시 요리사를 꿈꿀만 하네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영어로 얘기해. 공부를 아예 안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원하는 거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라는 솔직히 공부를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겠죠. 앞으로 열심히 할 겁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나 꿈을 향해서 노력할 때 가장 몰입이 잘 되고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17살 본근이는 지금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지치더라도 이제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달리는 든든한 가족이 옆에 있으니 큰 걱정도 없죠. 구본근, 앞으로도 화이팅! 네, 이정준 단장의 강연과 또 구본근 학생의 공부의 기술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매주 교육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 해주시는 이현우 교육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정준 단장님도 뭐 기부에 대한 얘기, 또 실패에 대한 얘기 하셨고요. 그리고 구본근 학생 얘기를 봤는데 뭐 공부를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하는 뭐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구본근 학생까지 봤습니다. 요즘은 공부의 목적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 어른의 잣대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는 있죠. 그렇지만 전에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순서를 매기고 그걸 통해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던 그런 세대였다면 지금들은 제일 중요한 게 다양성과 인성을 요구하는 세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SNS라는 것도 겁낼 필요가 없는 건데 그건 왜 그러냐면 다양하게 빠른 속도로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주는 효과가 있듯이 지금 본근이 학생도 우리가 공부를 갖고 그 학생한테 잣대를 대는 게 이게 잘하는 모습인가 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이게 큰 발전이고 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구본근 학생 2달에 걸쳐서 정말 그 생활의 모습이 좀 변화되는 과정을 저희가 쭉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는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참 보기 좋았는데 이정준 단장도 어떻게 실패를 뭐 여러 번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 어렸을 때 공부 한창 할 때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저 꿈이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 초등- 아직 뭐 네. 기회는 남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제가 법과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수능을 4번 보면서 법대가 사라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 학교가 학제가 개편돼가지고 법과대학이 중간에 사라지고 이제 그 자유전공 학부라는 이름으로 학부가 바뀌게 되면서 제 꿈은 일단은 날아간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는. 근데 꼭 법대를 나와야만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 마인드가 되게 강했어요. 그랬었죠. 법대를 가서 사법고시를 보고 판사나 검사가 된다면 대통령을 되는 게 약간 루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 법대를 안 간 건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대통령 사수하면 네. 아주 그건 16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해본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어떤 법대를 가서 꿈이 있다라고 그러지만 그 과정에서도 꿈이 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꿨던 꿈들 지금과 자기가 꿈꾸고 있는 것들 그 변화가 어떤 정도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좀 해주세요. 어렸을 때나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기 전만 해도 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적으로 대통령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경영학과라는 게 사실은 일종의 저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와 같이 의사소통을 하고 그 사람에게 공감을 자아내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하는 활동들이 약간은 미리네 운동이나 나눔 운동 그리고 역전의 신이라는 것처럼 좀 실패한 사람들을 쓰다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격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꿈보다는 좌우명이 하나 생겼는데 가치가 저는 이제 세상에는 소외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가 되게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 가치를 실현할 수만 있으면 전 좋다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추상적일 수 있는데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이웃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굉장히 구체적인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꿈을 갖게 된 데는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었을 텐데 가족의 영향도 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구본근 학생도 가족의 그 생활 모습이 조금 변화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지금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학생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가족 모두가 변한다는 건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이제 구본근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굳이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그 부모님이 한 목소리를 잘 안 냈다는 건데 지금은 애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것도 한 목소리로 내고 그다음에도 가족 내에서 자기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 항상 부딪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네 번째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가족한테. 그러니까 네 번의 도움을 받았을 때 본인한테 가족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실 아까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들이 저에 대해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게 조금씩 가능성을 보였는데 그 가능성에서 아주 간발의 차이로 제가 잘 계속 그 가능성을 현실로 실현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게 장을 제공해 주셨었고요.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많이 느끼고 있고 사실은 저희 부모님께서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이 그냥 처음에 보낼 거리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요즘에 워낙 그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졸업할 때가 또 되니까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한 8년 전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스카이나 서울대 연대 고대만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학벌만이 다가 아닌 세상이 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농담 삼아서 후회는 하시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죠. 네. 부모님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이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부모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멋지게 장성한 아들을 또 보는 부모님은 그때 그 심정 못지않게 지금도 참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부 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부 얘기 많이 하셨는데 미리네 기부를 받는 사람들은 반응이 어떻던가요? 이게 그 미리네 기부라는 게 그러니까 미리네 기부를 미리네 기부를 얘기하자면 기부라는 걸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부라는 것 자체가 조금 소위 말해서 거룩한 개념이잖아요. 좀 큰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무조건 형편이 어려워야 된다라는 인식이 가지기 쉬운데 저희는 그 기부를 약간 선물의 개념을 풀어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디렉터로 꾸리고 있는 숙명여대 쪽에 숙명여대 가장 예쁜 훈녀가 와서 훈녀라고 하죠. 훈녀가 와서 아메리카노를 먹게 커피를 미리 내놓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제가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그 몬스터와 고로케 떡볶이라는 그런 가게에 제가 미리 내놓을 때는 저희 학교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명덕 고등학교,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 명덕 여고 그 근처에 있는 가게인데 거기에 학생들 중에 고대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인증을 거쳐서 진짜 내가 고대 빠돌이다, 고대 빠순이다라는 걸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인증을 받은 다음에 이 미리네를 먹을 수 있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받는 사람들 역시도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뭔가를 행동을 통해서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재미있다라는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약간은 놀이 그렇죠. 비슷하게 받아들이게. 네, 놀이 문화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부는 선물이다 이런 얘기가 참 와닿는데 그만큼 주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받는 사람도 기부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느껴진다면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나는 이제 학부모라 그런지는 몰라도요. 이제 4번이나 이제 자꾸 미안해요. 자꾸 4번 얘기해서. 그러니까 4번이나 이제 시험을 보고 네.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뭐 거룩한 네. 뭐 지금 미리네 운동 같은 이런 것들 제안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내가 궁금한 거는 그런 것도 궁금하지만 대학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은. 그렇죠. 네. 저는 대학 생활 자체에서 그러니까 대학 생활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대학교 내 공부의 생활과 그리고 대학교 공부가 아닌 그 대학 선후배들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학교 바깥의 그런 생활들.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는 게 되게 어찌 보면은 축복받은 존재잖아요. 준 성인이고 성인은 성인인데 대학교라는 울타리 내에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저는 노골적으로 말해서 학교 내에서의 생활은 그다지 만족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경영학과, 그러니까 경제학과, 그러니까 여기 들으신 학부모님들도 잘 아셔야겠지만 전공이란 걸 그 학교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 경영학과를 가면은 내가 원하는 공부를 다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영학에도 여러 가지 학문이 있잖아요. 분과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회계학이랑은 잘 맞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경영학에서는 회계학이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CPA나 회계사라는 시험 결과를 통해서 경영학과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학과는 사실상 회계학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저는 그런 마케팅이나 컨설팅이나 아니면 그런 다른 사회를 보는 다른 거에 조금 관심이 더 많이 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경영학부 생활이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더라고요. 네. 회계를 뺀 경영은 사실 생각하기 힘들죠. 사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를 잘 근데 모르는 전에 경우가 같은 경우에 많아서. 경영학이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해서 나중에 어떤 대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나중에는 어떤 기업 경영을 하는 뭐 CEO가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좀 사고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작은 거라도 뭔가를 이뤄보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미리네 운동 같은 걸 했을 때 내가 경영학다고 해서 미리네 운동을 하게 된 뭐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있었습니까? 미린 운동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그 전국에 작은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소상공인 분들이 그리고 특히 저희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산업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관심이 가장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산업은 그냥 어떤 통일된 브랜드, 통일된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정되게 사업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동네마다 색깔이 없어진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동네나 작은 구역마다 자기들만의 스토리나 자기들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소상공인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운동이 미리네 운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리네 운동하면서 뭐 힘들었던 점은 없었어요? 힘들었던 점 많이 있었죠. 어떤 게 제일 힘들던가요? 특히 소상공인 분들, 그러니까 미리네 운동을 보고서 직접 신청하신 사장님들에게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는데 저희 학교 근처에서는 제가 직접 약간 발로 뛰면서 섭외도 하고 미리네 운동에 대한 가치도 얘기하고 함께 동참해 달라고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치에 동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조금 힘들다보다는 좌절을 느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제 미리네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통들 보기에 제가 직접적으로 가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텐데 지금 만약에 동료들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특별하게 해줄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 저희 나이 또래 친구들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가 너무 안정된 길만을 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떻게든 시험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보겠다. 뭐 외무고시, 행정고시, 뭐 로스쿨 같은 CPA 같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가겠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너무 성급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와 같은 이런 기획들을 많이 하는데 그 기획이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도 전에 이게 조금 힘들다 보니까 다른 걸 해보자라는 걸 하면서 그 결과가 눈에 보이기도 전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할 말씀은 딱 그거의 반대인 것 같아요. 너무 안정된 길만에 가지 않고 조금 모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랑 그리고 조금 장기적으로 조금 인내심 있게 조금 운동을 하거나 기획을 할 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대학 생활을 한 분이 과연 장래 진로, 장래 계획은 뭐가 있을까가 되게 궁금해져요. 졸업반이시잖아요. 네. 장래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예. 나중에 커서 뭐 할 건데 예. 이러고 다니냐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요. 이제 미국의 페이스북의 CEO인 샌드버그가 예. 제가 되게 존경하는 여성 기업인인데 그분의 첫 커리어가 그거였거든요. 유니세프의 펀드레이징. 그러니까 유니세프의 그 재단. 그러니까 저도 당장은 거기에 갈 수는 없겠지만 재단 같은 데서 기금 모금을 하거나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어느 공간에 있든 저는 제 가치, 아까 말씀드렸던 소외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랑 그리고 세상에 뭔가 조금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실현만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저는 뭐 임금이 적고 많고 그리고 그 일이 어디든지 간에 크게 저는 딱히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나보다는 우리를 우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진 젊은이를 본 것 같아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뿌듯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지금 마음을 잃지 않고 멋진 성공을 이뤄내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어휴. 저는 이 나이 때 뭘 했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뭘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오늘 뭐 우리는 얘기를 다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쭉 강연도 들으시고 질문 내용도 들으셨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서 질문을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실 분? 네, 오늘 미리네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는 처음 알게 되었어요, 사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실 주변에서 미리네 점포를 쉽게 아직은 못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안내 할 수 있는 사이트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있는 사이트는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가게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없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뭐 블로그 미리네 가게라는 미리네 운동 공식 블로그가 현재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네이버 블로그가 공식 존재를 하고 있고 뭐 페이스북 페이지 미리네 운동 페이스북 페이지도 존재를 해서 그 페이지나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 전국의 가게별 스토리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폴더 중에 그 미리네 가게 오픈 소식이란 폴더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전국의 미리네가 오픈한 가게들은 다 그 소식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시청에 있는 사회적 경제에 그러니까 몸담고 계신 분이 거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그 울산 시내에 있는 8개의 미리네 가게를 일괄적으로 가입을 운동에 함께 동참하도록 해주신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리네 운동은 저도 이제 찾아봤지만 쉽게 접할 수는 있어요. 뭐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서라든가 아니면 보면 곳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하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미리네 이 운동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여태까지 기부 문화는 어떤 중간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뭐 모금을 해서 걷는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디 단체에다 기부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건데 이 미리네 운동은 우리가 그 SNS라는 것들이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좋은 그런 어떤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떤 작은 것이라도 크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작은 것들을 서로 간에 교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다 지역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이정준 당장님 그리고 이은우 선생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고 하죠. 실패라는 것은 그렇게 보면 아주 당연하게 겪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실패를 하고 나서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실패를 가장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운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대 프로젝트 에듀 콘서트 항상 매주 여러분과 유익한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